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아. 재판의 배경.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그중에서도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과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들을 다루었습니다. 주요 혐의와 판결 내용. 1. 체포방해 사건 2025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왔을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막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정식영장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이를 막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사병하라고 표현하며 국가 공무원들을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국무회의 소집 과정의 문제. 계엄을 선포하려면 법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심의할 기회를 박탈당한 셈입니다.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국무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외관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3.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계엄이 해제된 후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허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였으며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4. 무죄로 인정된 부분. 다만 외신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개인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이용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특히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리한 정상 참작 사항. 다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의 경우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역사적 의미. 이번 재판은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건들.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사건들. 총 7회 기소되어 각각 재판 진행 중. 가장 중요한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용어 설명.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 특수공무집행방해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내란 폭력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로 가장 무거운 형사범죄 중 하나. 구형 검사가 재판에서 요구하는 형량.